그날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반.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낡은 타일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파, 이번 주에 끝내요. 목소리는 숫자를 외우듯 또렷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방 3개, 대지 지분 80%,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최소 15억은 나와요. 집 팔고,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큰아들 준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로 충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의사 소견서만 받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기억력도 떨어지시잖아요. 판사도 우리 편이에요.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김영자는 75세였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맞추고 고객의 돈을 지키는 일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 남편 김철수는 7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영자는 장례를 치르고 빚을 정리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한 뒤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효자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고 용돈을 드렸고 어머니 생신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 들어온 뒤 전화는 줄었고 방문은 멈췄습니다. 대신 요구가 늘었습니다. 엄마, 집 너무 크잖아요.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시설 좋은데 알아볼게요. 영자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석 달 전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계획 그리고 3가지를 적었습니다. 집을 지킨다. 돈을 지킨다. 나를 지킨다. 다음 날 영자는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어 5개를 불러줬습니다. 사과, 자동차, 연필, 시계, 바다. 영자는 또박또박 되풀이했습니다. 거꾸로 숫자를 세라고 하자 그녀는 흘려보냈습니다. 193, 86, 79, 72.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문제 없으세요. 영자는 소견서를 세부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 주 영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아림. 중년의 차분한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영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내용, 아들의 태도, 집 매각 계획. 하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 신탁이 필요하세요. 그게 뭐죠? 어르신의 집을 신탁법인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이 수익자이자 관리자로 남으세요. 자녀분들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법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비용은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해요. 영자는 그날로 계약했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동안 영자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째,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예금, 적금, 증권 계좌. 네 곳으로 분산했습니다. 준호가 알던 메인 계좌에는 생활비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새 은행, 새 지점, 새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신탁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김영자 개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신탁법인이 소유했지만 영자가 관리했습니다. 팔 수도 빌려줄 수도 담보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영자의 동의 없이는 셋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자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넷째, 핸드폰 설정을 바꿨습니다. 오늘 3시 반, 유진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동 통화 녹음 꺼짐. 영자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탁! 자동 통화 녹음 시작.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금값이에요. 지금 안 팔면 바보예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못 사세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찌개 불을 줄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간을 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통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계획을, 절차를.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증거 하나, 통화 녹음. 그 아래 적었습니다. 증거 둘, 의사소견서 제출, 신탁 서류 공증, 변호사 상담 2차. 영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사흘 뒤 토요일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과일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아.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저희가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데 있어요. 실버타운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방도 넓고, 식사도 나오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영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밝은 복도, 넓은 식당, 웃는 노인들. 좋아 보이네.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죠?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요? 상담받고 계약하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 얘기인데요.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재개발도 곧 들어온대요.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 15억 정도 나온대요.
그 돈으로 어머니 실버타운 비용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유진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다. 근데 급할 건 없잖니.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급해요. 재개발 들어오면 가격 달라져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이 떠난 뒤 영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십자말풀이 책, 돋보기, 만년필. 영자는 십자말풀이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풀던 페이지엔 연필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남편은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동반자, 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이 집에는 45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온 날, 준호를 키운 방, 명절마다 모였던 식탁.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눈엔 숫자만 보였습니다. 방 3개, 대지 지분 80%, 재개발 프리미엄 15억. 영자는 십자말풀이 책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신경과. 영자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니터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MMSE 점수 29점. 30점 만점에 29점이시니까 정상 범위입니다. 기억력은요? 단어 회상, 지연 회상 모두 정상이세요. 연령 대비 오히려 우수한 편입니다. 판단력이랑 의사결정 능력은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으세요. 복잡한 금융거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세요. 영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박 교수가 잠시 영자를 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르신은 완전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세요. 누군가 후견인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기각될 겁니다.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견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박 교수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의료 소견서. 환자명 김영자 1950년생, 75세. 진단명 정상 인지 기능. 소견 상기 환자는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검사 결과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법적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하단에 박수진 교수의 서명과 직인이 찍혔습니다. 박 교수가 서류를 접어 건넸습니다. 표지에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정상. 영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려고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증거 2 의료 소견서. 결론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 보유. 후견인 불필요. 그 아래 적었습니다. 다음 신탁 서류 최종 확인, 유언장 작성, 변호사 상담.
영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단단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3개, 의료 소견서 1부, 신탁 등기 진행 중, 분산 계좌 4곳.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상담 날짜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갈게. 네.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녹음 아이콘이 깜빡였습니다. 녹음 진행 중.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른다.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수요일 오후 4시. 정아림 변호사 사무실. 김영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하림 변호사가 서류 3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서류. 위임장 철회서입니다. 예전에 아드님께 위임하신 모든 권한,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의료 결정 전부 무효화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 가족 신탁. 최종 계약서예요. 집은 이미 신탁법인 명의로 넘어갔지만 오늘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완전히 확정됩니다. 누구도 어르신 동의 없이는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매각도요? 불가능합니다. 담보 설정도 임대도 전부 어르신 허락이 필요해요. 세 번째 서류. 유언장입니다. 개정본이에요. 하림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재산을 무단 처분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한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조항입니다. 영자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숫자처럼 정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명하시겠어요? 영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위임장 철에서 탁. 도장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서류. 가족 신탁 계약서. 탁. 세 번째 서류. 유언장. 탁. 하림이 서류를 모았습니다. 공증은 내일 완료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안전하세요.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어르신,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금요일에 실버타운 상담 가신다고 하셨죠? 네, 녹음하세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 전부 녹음하시고 서류도 받아오세요. 책자, 계약서, 초안, 뭐든지요. 왜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특히 금전적 거래가 있다면 더 필요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아리아 실버타운. 김영자는 준호, 유진과 함께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밝은 조명, 부드러운 음악. 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미소가 상업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행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상담사가 책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 아리아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1인실 기준 보증금 1억, 월 관리비 300만 원이에요. 식사, 간호, 프로그램 전부 포함이에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영자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설 사진, 프로그램 안내, 비용표.
모든 게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운영법인 하주 아리아케어 대표이사 서민준, 사내이사 서유진.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유진,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로비로 나오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죠? 응. 그럼 계약할까요? 지금 하면 할인도 된대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 좀 더 해볼게. 유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방도 금방 찬대요? 알았어. 집에 가서 생각해볼게.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책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내이사 서유진.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하주 아리아케어 서유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정보, 임원 현황, 서유진, 사내이사, 2023년 취임. 영자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아리아케어 수익 구조.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시 소개 수수료 최대 10% 가족이 이사면 이해 충돌 논란. 영자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실버타운 입소자를 소개하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 만약 소개자가 회사 임원이면 수수료 외에 경영 이익까지. 보증금 1억이면 수수료 최소 1천만 원.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집 매각 15억. 실버타운 보증금 1억. 수수료 1천만 원. 남은 돈 14억. 준호와 유진이 관리. 그리고 유진은 회사 이사. 이익은 2배.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습니다. 마무리 흔들리는 마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남편의 십자말풀이 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했을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숫자만 봤을까요? 영자는 책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내이사 서유진.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아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급합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효도가 아니었다. 사업이었다. 토요일 낮 12시. 김영자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 4가지, 밥 3그릇, 숟가락과 젓가락. 하지만 식탁 한쪽에는 다른 것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핸드폰, 노트, 그리고 명함 한 장. 정아림 변호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계약서 가져왔어요. 오늘 사인하면 끝이에요.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밥 먹자.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밥을 떴습니다. 유진이 반찬을 집었습니다. 영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계약하면 다음 주부터 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집도 바로 정리하고.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실버타운 계약서, 집 매각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세 장만요. 서류가 식탁 위로 밀려왔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책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내이사 서유진.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 이름이지? 어머니, 그건 설명 안 해도 돼. 알아.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유진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속의 수수료 논란 가족이 임원이면 이해 충돌. 입소자 한 명당 수수료가 얼마지? 보증금 1억이면 1천만 원?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그냥 이사야? 그냥 돈 받는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안전이 먼저잖아요. 영자는 준호를 봤습니다. 안전? 내 안전? 아니면 너희 통장의 안전? 엄마, 무슨 말씀을? 영자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료소견서,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단명 정상인지 기능. 너희가 말하던 거 있지? 엄마 깜빡깜빡한다고, 기억력 떨어진다고, 후견인 신청하면 된다고.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 정상이래. 혼자 살아도 문제 없대. 후견인 필요 없대. 준호가 서류를 움켜잡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영자는 3번째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파일을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노파 이번 주에 끝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3개에 대지 지분 80%,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최소 15억은 나와요. 유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집 팔고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기억력도 떨어지시잖아요.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금값이에요. 지금 안 팔면 바보예요. 영자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 그래, 화였어. 내가 안 죽어서 화났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 노파? 그게 나야. 내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몰랐어? 내가 몰랐다고? 영자는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우리 빚 정리할 수 있어. 5억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준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정말 나를 생각했어? 아니면 빚을 생각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네 번째를 꺼냈습니다. 신탁 서류, 등기부등본. 이 집은 이미 내 명의가 아니야. 신탁법인으로 넘어갔어. 너희가 팔 수 없어. 담보도 안 돼. 임대도 안 돼. 준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 2년 전부터 준비했어. 내가 처음 요양원 얘기했을 때부터.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나를 위해 영자도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노파라고 불렀어? 나를 위해서 정신병자 만들려고 했어? 나를 위해서 돈 챙기려고 했어? 유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림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공증인 한 명. 하림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와 유진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유 원장 최종 공증을 하러 왔습니다. 식탁 위에 유 원장이 놓였습니다. 하림이 조항을 읽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재산을 무단 처분하려 하거나 본인을 기만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한다.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영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유 원장에 서명했습니다. 탁! 도장이 찍혔습니다. 공증인이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끝났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줘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도 나를 잃지 않는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조건부 용서 계약서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끝이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림과 공증인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공증은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확정됐어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 준호와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과 같았습니다.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번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아림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최종 서류 우편으로 보냈어요. 이제 모든 게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했습니다.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를 봤습니다. 김준호.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께 저는 이 편지를 쓰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하는지, 변명해야 하는지, 그냥 사라져야 하는지. 하지만 엄마는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조건부 용서.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인권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간 시교. 첫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를 대한 게 아니라 관리했습니다. 숫자로 봤습니다. 부담으로 봤습니다. 제 편의를 엄마의 안전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진과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했지만 제 결정입니다. 저는 제 잘못을 그녀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빚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엄마 집, 엄마 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영자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진짜 어른이 되면 다시 엄마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영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구청에 갔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입신고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소 정정이요. 어떻게요? 영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탁 서류, 등기부등본, 제 집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제가 관리자예요. 주소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가족 신탁이시네요. 요즘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자녀분들이 마음대로 못하게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영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목적이에요.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아무도 뺏을 수 없었습니다. 법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영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영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림 배우기, 여행 가기, 친구 만나기, 천천히 내 속도로 살기. 영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타일은 갈라졌고 벽지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아침은 혼자였고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회복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75세였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집을, 돈을, 시간을, 관계를 누구도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삶의 등기부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영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책, 노트, 안경, 그리고 새로 받은 주민등록증, 왠지 가지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증명처럼,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명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다. 그저 다른 시작일 뿐이다.